자, 일단은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아마 저랑 조금 화면 구성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운영 체제가 뭐 애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안드로이드 기반도 있고 한데요. 되게 안드로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셔서 저는 오늘 이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화면 구성도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인데, 그러니까 같은 갤럭시인데 이렇게 뭔가 화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이시지 않으면 아마 다른 화면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차근차근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것부터 해보려고 해요. 내 핸드폰 기종이 뭔가? 핸드폰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쓰세요?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몇이더라? 그쵸?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뭐 기종을 아예 뭐 풀네임을 외우고 다니진 않지만 대략 이거야 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활용을 할 때에도 어떤 게 되는구나, 아마 어떤 기종은 이런 게 안 됩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실 때 내 핸드폰 기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핸드폰 기종이 뭔지 확인부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핸드폰 기종을 확인하려면요, 휴대폰 설정 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설정 창이요. 자, 우리 보통 이렇게 메뉴, 전체 메뉴가 보이게 되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설정을 따로 빼두었는데요. 뭐 다른 이렇게 그룹에 넣어 놓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앞뒤로 넘기다 보면 이런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릴 때 나는 그 앱이 보이지가 않아 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이렇게 전체 메뉴 창을 여시면 위쪽에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검색. 그래서 검색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설정 창을 열 거니까 이렇게 설정이라고 치시는 거죠. 아이고, 제가 잘못 쳤네요. 자, 다시 설만 쳐도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앱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어떤 앱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메뉴를 막 넘기는데 눈에 딱 안 띄시면은 그러면 위쪽에서 설정을 이렇게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나오면요, 이렇게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 설정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제가 일단은 우리가 설정창을 다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뭐 한다 그랬죠? 자, 우리 핸드폰 내 기종이 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창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정보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화번호, 그리고 모델명, 모델번호, 시리얼번호 이렇게 다양하게 뜨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델명, 이 모델명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고요. S20이래요. 근데 S20이 끝이 아니라 저는 S20의 FE 5G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핸드폰 기종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종을 확인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면 우리 어떻게 들어왔죠? 설정창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셔서 휴대전화 정보에서 내 핸드폰 모델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내 모델명을 확인해 봤고요.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저는 지금 현이의 갤럭시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마 원래 그 기존에는 모델명이 적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둔 이유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와이파이를 켠다거나 할 때 제
핸드폰 이름이 뜰 때 이 갤럭시 S20이라는 그 기종만 뜨면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편집을 눌러서 앞에다 이름만 붙여놨습니다. 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만 변경을 해둔 거고요. 우리의 모델명은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휴대전화 정보 확인하셨으면 이렇게 화살표 누르셔서 다시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설정창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설정창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설정창에 들어와서 보시면은요, 제일 위쪽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누르니까요, 이 연결에서는 우리가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와이파이 다들 아시죠? 무선 인터넷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블루투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우리 무선 통신망으로 다른 기기와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비행기 탑승 모드를 설정하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가 없을 때는 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모바일 네트워크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핫스팟,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옆에 친구가 데이터가 없대요. 근데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근데 급하게 확인은 해야 하고, 그럴 때 내가 이 친구의 와이파이가 되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데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 핫스팟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와이파이를 눌러보시면요, 지금 여기 내가 현재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당연히 지금 와이파이 여기 사용 중이 이렇게 체크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뜨는 거겠죠. 그래서 다양한 와이파이들이 떠져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이 있고, 옆에 보면 자물쇠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 모양은 암호가 걸려있는 와이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거를 연결해 놨고, 그 아래에도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뜨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이 와이파이 모양이 신호 세기가 이렇게 크게 잡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약한 것도 있어요. 근데 보면 다른 것들도 다 잠겨 있죠. 그래서 나는 암호를 모르면 사실은 이 잠겨진 와이파이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도 내 와이파이가 있으면, 우리 집에 이 공유기가 있다고 하면 나도 이렇게 암호 설정을 해서 어떤 다른 집이나 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IP타임 5G에 연결된 상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IP타임 5G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옆에 친구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 IP타임 5G에 연결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 IP타임에 연결할 때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여기 주인이 알려줘서 내가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몰라요. 그럴 경우에 이 친구도 이 IP타임에 연결하도록 하려면, 지금 제가 연결된 이 IP타임 5G 옆에 보면 톱니바퀴 설정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QR코드라고 있어요. QR코드. 그래서 QR코드를 누르시면 QR코드가 보이고요. 요거를 다른 친구, 그러니까 내 옆에 온 친구가 요 QR을 비추면요, 어떻게 되냐면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이 IP타임 5G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뭔가 내가 연결됐던 거 다른 기기에 연결하고자 하실 때 비밀번호 연결 없이 이렇게 QR 띄워서 바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화살표 눌러서 뒤로 나오고요. 자, 와이파이 그 다음에는 블루투스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블루투스도 눌러보면요, 그동안 제가 막 등록했던 기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차량에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고요. 혹은 뭐 집에서 요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 혹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음악을 트는 블루투스 스피커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에도 연결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은 요즘에 어떤 거, 이어폰 많이 끼고 다니시죠? 그래서 이어폰이랑도, 이 핸드폰이랑도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도 사용 중을 이렇게 켰을 경우에 이렇게 기기들이 뜨게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 뭐 연결 가능한 기기도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기를 선택해서 연결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블루투스를, 그러니까 기존에 연결은 했었는데 지금은 연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블루투스 사용을 이렇게 꺼주셔도 되고, 혹은 내가 다시 연결하지 않을 요거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설정 누르시고 등록 해제를 눌러주시면 내가 등록한 기기에서 아예 지워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계속 사용하는 기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특별하게 한 번만 그냥 연결했던 기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로닉스가 제가 만들었던 스피커에 연결을 했던 건데 요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르면 연결이 되고요. 근데 아마 지금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가 않아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연결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 표시 누르셔서 등록 해제. 네. 등록 해제하면 등록된 기기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미리 다 등록을 해놨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기를 지금 처음 연결하려고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찾기 누르시면은 여기 지금 이 공간 내에서 블루투스가 가능한 기기들 목록이 뜨게 될 거고요. 거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살펴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될 때는요, 이렇게 비행기 탑승 모드 ON으로 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게 되면 이렇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기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핫스팟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내가 어떤 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와이파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데이터를 켜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을 이렇게 켜게 되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다른 기기로 이렇게 와이파이를 검색했을 때 내 와이파이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모바일 핫스팟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네트워크 이름을 설정할 수도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핫스팟을 켰을 때 아무나 내 핸드폰에 연결해서 내 데이터를 쓰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핫스팟을 켜주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기기로 쓸 때 내 핫스팟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그걸로 내가 내 거를 찾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나만 쓸 수 있게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은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핫스팟 기능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에서 우리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비행기 탑승 모드, 그리고 모바일 핫스팟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요, 소리 및 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지금 핸드폰을 소리로 할 건지 진동으로 할 건지 무음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벨소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벨소리, 그리고 알림소리, 그리고 시스템 소리, 그리고 소리뿐만이 아니라 진동도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화 올 때 진동은 어떻게 울릴 거냐, 뭐 이렇게 한 번만 찍 울릴 거냐, 아니면 길게 울리는 진동 패턴을 할 거냐 라고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소리로 많이 해놓으시는 분들은 벨소리 설정, 이렇게 벨소리를 눌러서 어떤 거를 할지 이렇게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벨소리는 그냥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량도 있습니다. 음량.
자, 음량에서 벨소리 크기는 몇으로 할 건지, 그리고 미디어, 우리가 이 핸드폰에서 틀게 되는 어떤 음악이나 영상의 소리, 미디어 소리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여기서 이렇게 볼륨 조절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소리 및 진동은 간단합니다. 그쵸? 이렇게 소리 및 진동 들어오셔서 벨소리, 알림소리, 그 다음에 음량 다 설정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화살표로 우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른 걸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 배경화면 및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내가 보기 편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화면 설정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랑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디스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모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화면 모드를 라이트로 할 거냐, 다크로 할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탕 화면이 이렇게 하얗게, 메뉴들이 하얗게 밝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크 모드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까만색이 되고 이제 글자가 하얗게 되는 이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드로 보시는 게 더 편한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전 일단 라이트 모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뭐 화면 모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볼 거냐, 아니면 완전히 선명하게 볼 거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다시 천천히 보시면 이렇게 내려 보시면 여기 화면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모드에서 저는 지금 자연스러운 화면을 그냥 선택해 두었고요. 왜냐면 선명한 게 또 너무 선명하면 눈이 피로할 수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선명한 화면으로 되어 있으시면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라고 아래 뜹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요 기능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차가운 색상의 화면이 될 거냐, 아니면 따뜻한 색상일 거냐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따뜻한 색상인 쪽이 눈에 피로가 덜 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선명한 화면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자연스러운 화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모드 다시 화살표 눌러서 돌아서 나오고요. 자, 아래쪽에 내려보면,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글꼴. 자, 글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글꼴로 되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자, 아니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나는 다른 거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글씨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굵은 고딕으로 해서 굵게 보이도록 설정을 하고요. 혹은 이렇게 굵은 고딕이 아니라 다른 글자를 선택했지만 글자를 굵게 체크해서 이렇게 굵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글꼴을 굵은 고딕으로 잘 보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자가 조금 작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옮기셔서 내가 보는 글자 크기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살표로 돌아 나가서요. 이번에는 화면을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선택하시면은, 자, 보시면 이게 예시 창이에요. 위에 이렇게 메시지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면이 지금 크기가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이죠. 지금 대여 창이 한 4개 정도 보이네요. 근데 만약에 화면을 내가 크게 키운다 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한 화면에 보이는 양은 줄어들지만 글자가 커져서 보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가 편한 수준으로 화면의 크기를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하게 좀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이 바로 이런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막 사용하시다가 나는 계속 화면이 꺼져, 금방 꺼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누르시면 지금 1분으로 설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1분인데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찾다가 보려고 하면 화면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아마 1분보다 더 적게 돼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나는 좀 화면이 조금 길게 켜져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분수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길게 뭐 사용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화면 자동 꺼짐을 10분씩 해놨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스스로 잠그지 않으면 화면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배터리가 빨리 소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15초, 30초 하면 뭘 하려다 잠깐 한눈 팔면 꺼지니까 이렇게 1분이나 2분 정도로 설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글자 크기, 화면 크기, 그리고 화면 자동 꺼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예 이렇게 쉬운 사용 모드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서 쉬운 사용 모드를 만약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정을 켜게 되면요. 지금 여기 위에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크게 그리고 딱 아주 심플하게 큰 메뉴 몇 개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화면이 너무 복잡하고 작고 쓰기가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쉬운 사용 모드를 설정을 키셔서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나와서 보면요, 이번에는 이렇게 엣지 패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엣지 패널이라는 건요,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역시 이제 있는 이제 기종이 있을 거고 없는 기종이 있을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 화면에서 여기 오른쪽에 살짝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끌어내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어떤 메뉴들이 나옵니다. 내가 자주 쓰는 메뉴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밀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래서 다른 데 선택하면 다시 들어가고요. 여기 오른쪽에 뭐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다시 얘가 나옵니다. 얘를 우리는 엣지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이 엣지 패널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앱 근데 여기 바탕화면에 꺼내놓지 않고 그냥 쉽게 가볍게 빨리 꺼내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일 수 있겠죠. 아니면 예를 들면 주로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쓰지 않다가 다른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계산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패널로 잘 쓰는데요. 어떤 걸 사용하다가 오른쪽에서 꺼내서 계산기 잠깐 쓰고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 패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패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셨나요? 자, 이렇게 다양한 앱들이 있고요. 여기 밑에 3개 짝대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앱을 자주 쓰는지 저는 지금 계산기, 알람 이런 것들을 자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서 넣어놨고요. 혹은 필요 없는 게 있다면 이렇게 제거를 눌러주시면 엣지 패널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빠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엣지 패널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하나 같이 볼게. 그 밑에 내비게이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지 패널도 그렇고 내비게이션 바도 그렇고 뭔가 이름은 되게 어색하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보시면 이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엣지 패널은 사실 어떤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지만 이 내비게이션 바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짝대기 3개 가운데 동그라미 화살표 버튼이 보일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짝대기가 있어서 내가 위로 이렇게 꺼내서 그냥 쓸 수 있게 만들 거냐. 지금 여기 화면이 바뀌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속 올려서 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 나와 있는 게 훨씬 사용하기가 편해서요. 이렇게 버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버튼으로 쓸 때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으로 이 3개 짝대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그 다음에 돌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여기 아래쪽에 지금 우리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메뉴가 떠 있으면 내가 이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오히려 버튼 순서는 아마 돌아가는 게 앞에 있는 게 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순서가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뜻인가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만약에 밑에 있는 3개 짝대기를 누르면 기존에 제가 작업하고 있던 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다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를 눌렀다 라고 하면 그 창이 꺼지고 그냥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방금 전에 작업하던 화면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다시 왼쪽에 있는 3개 짝대기 누르면 이렇게 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삼각표, 이 화살표는 다시 이 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 아래에 이 내비게이션 바가 혹시 불편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버튼으로 설정하시고 버튼 순서도 조절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가운데 동그라미를 눌러서 끄면 꺼진 것 같죠? 그쵸? 근데 막상 이렇게 3개짜리 짝대기를 눌러보면 다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여기 열려있는 창이 엄청 많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3개 짝대기 누르셔서 모두 닫기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내가 하던 것들이 완전히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핸드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씩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3개 짝대기 누르셔서 모두 닫기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메뉴를 쓰고 있을 때는 이렇게 요 3개 버튼을 활용해서 이 창에 갔다가 이 창에 갔다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봤고요.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화면 및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배경화면 및 스타일을 눌러보면요. 지금 내 잠금화면, 왼쪽에는 잠금화면이 뜨고요. 오른쪽에는 기본 그 홈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배경화면을 어떤 걸로 할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내 배경화면 눌렀을 경우에 여기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추천이 뜨고요. 혹은 다운로드, 내가 나에게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아예 갤러리에 있는 내가 촬영한 사진으로도 배경화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살짝 재밌는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 갤러리 밑에 보면 잠금화면 배경화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만약에 다이내믹 잠금화면을 설정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잠금화면을 켤 때마다 배경화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임의적으로 계속 잠금화면 켤 때마다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이내믹 잠금화면 하신다면 이거 선택하시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면들을 어떤 나에게 맞게 폰트나 어떤 화면, 배경화면들을 설정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지금 설정 화면에서 같이 보고 싶은 거는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요, 이렇게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한번 눌러보면요. 자, 이런 거죠. 여기 보이시나요? 디지털 웰빙이라고 돼 있고 1시간 19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하루에 어떤 앱들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지금 이건 오늘 기록이고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그래프 표시 한번 눌러보시면 아, 그동안 내가 어떤 걸 얼마나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확인 왜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에 스마트폰이 그냥 일상처럼 사용되다 보니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핸드폰을 굉장히 많이 만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셨죠? 평균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내가 그냥 어떻게 되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자, 제가 요거를 같이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일반으로 들어오시면요. 언어가 있고 키보드 설정이 있습니다. 키보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국어 키보드 형식이 저는 지금 쿼티로 되어 있대요. 자, 보시면요. 쿼티라는 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타자 칠 때 보셨겠지만 이렇게 키보드처럼 키보드 모양으로 돼서 칠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이게 불편하다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지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네이버를 열어서 여기다 검색을 할 때, 자, 키보드가 나와야 되죠. 자, 여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까는 키보드처럼 쭉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나, 다,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키보드처럼 그냥 보이는 대로 치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키보드 너무 작아서 누르기 힘들다 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키보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어떤 기본 설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지금 방금처럼 그렇게 설정에 들어가면 다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매번 내가 만약에 와이파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핫스팟을 킬 건데 매번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지금 홈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맨 위에 있는 상단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 보셨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내리시면은, 자, 그러면 다양한 이제 알림창이 뜨고요. 저희가 볼 거는 여기 위에 부분이죠. 위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은 와이파이, 소리, 블루투스, 이렇게 잠금 비디오, 비행기 이렇게 뜨지만요. 거기다 손을 얹고 여기에 손을 얹고 또 아래로 한 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제어할 수 있는 단축키처럼 이렇게 금방 버튼 하나로 제어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보시면 더 많은 메뉴가 나오고 옆으로 넘겨보시면 또 다른 메뉴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손전등, 비행기 탑승 모드, 모바일 핫스팟 아까 설정창에 들어가지 않고도 일단 여기서 바로 누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와이파이 모양을 꾹 누르면 아까 우리가 설정창에서 봤던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쉽게 그리고 꼭 필요한 설정 기능들을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할 때, 자,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저희 지금 자, 앱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우면 여기 메뉴창 열어서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지금 기록을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텍스트로 메모로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음성 녹음 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검색에서 만 쳐도 이렇게 음성 녹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음성 녹음을 누르면요. 이렇게 바로 뜹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만 누르면요. 여기서 지금 음성 녹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내겠다. 혹은 이렇게 일시정지 눌러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이제 다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지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파일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강의를 듣거나 뭔가 발표를 들을 때, 이 내용을 내가 녹음해놨다가 다시 한번 듣고 싶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녹음하시고 파일 이름 정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기록이. 자, 그리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녹음을 하면 되고, 아까 여기 음성 녹음 들어와서 목록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된 것들이 뜨고요. 자, 그리고 일반 옆에 보시면 인터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휴대전화의 상하단 마이크로 소리를 증폭시켜서 녹음한대요. 자, 인터뷰할 경우에 내 소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인터뷰에 맞춰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녹음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때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내가 녹음을 해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텍스트 변환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재생을 누르면요. 똑같이 녹음이 진행되고요. 근데 어떤 게 다르죠?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얘가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가요? 자, 음성 메모. 지금 저장된 거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까지 다 입력이 됐죠. 물론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해서 얘가 받아 적어줬다면 내가 하나하나 다 듣고 치지 않아도 얘가 적은 것들에서 내가 수정만 해줘도 훨씬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음성 메모를 텍스트로 바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메모를 남겨보겠다라고 음성으로 기록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텍스트로 우리 노트에 기록을 하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앱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에서요. 자, 노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노트. 그러면 갤럭시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성 노트라는 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삼성 노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삼성 노트. 열면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트가 뜨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연필 표시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작성하기를 누르면 바로 메모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이죠. 스마트폰 생활하고, 자, 디스플레이 메모를 적는 거죠. 우리 꼭 노트에 적지 않더라도. 그래서 디스플레이 보드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요. 보시면은 뭐 이제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효과를 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텍스트 크기를 이제 바꿔서 여기는 크게 입력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체크박스 해서 나 이거 체크할 거다. 이렇게 체크박스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 체크박스 빼고 강조 내용은 이렇게. 자,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꼭 노트가 없더라도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메모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뒤로 나와 보면요. 어떤가요? 지금 내 노트, 모든 노트, 내 노트 목록에 이렇게 스마트폰 생활이라는 메모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제 스마트폰 내에서 우리가 기록할 때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면, 그 화면 캡처 기능이 필요해요. 우리가 스크린샷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뭐 글자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미지랑 글자가 같이 포함된 어떤 그 뭐 기사를 찾다가 그 기사를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싶다거나 혹은 그런 내용들을 내가 기록하고 싶을 때는요, 이 화면 캡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포츠 부분을 보다가 이 일정을 내가 이렇게 캡처를 해두고 싶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딱 손 준비하시고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쓸어주시면 이렇게 캡처가 되고요. 이 캡처된 거는 갤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빠르게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앱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앱을 다운로드하고 혹은 설치 삭제하고 그 앱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을 다운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요? 그쵸. 자, 메뉴에서 자, 저는 지금 여기 도구라는 곳에 모아놨는데, 자, 우리 또 쉽게 안 보인다면 검색에서 이번에는 플레이 스토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PL만 쳤는데도 플레이 스토어가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와서요, 우리는 여기서 다양한 앱들을 찾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앱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위쪽에 돋보기 모양 옆에를 클릭해 주시면 이 부분에서 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앱을 일단 하나 받아볼 건데요. 저희는 이따가 강의 후반부에 사용해 볼 키오스크 교육용 앱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서초톡톡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초톡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서초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분홍 색깔 앱.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라고 떠서 설치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열기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와서 검색한 뒤에 설치만 눌러주면 그럼 앱 설치는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앱들을 다운로드 받다 보면요, 여기 화면에 앱들이 막 쌓이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매번 넘길 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앱들을 이렇게 서랍에 넣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필요한 앱,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넣어 놨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기 전에는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책 관련된 어플들을 넣기 전엔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어요. 다 앱들이 따로따로.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같이 묶어줄 거냐면 이 한 가지 앱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화면 밖으로 가지고 나가져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살짝 꾹 누르시면 위에 창이 떴을 때, 자, 요거를 그냥 휴지통 삭제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서만 사라지는 거고, 만약에 설치 삭제를 누르면 아예 삭제가 되겠죠. 근데 우린 일단은 여기 배경화면에 놓을 건 아니었기 때문에 휴지통 삭제로 화면에서만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메뉴로 들어가서 이걸 살짝 누른 뒤에 이렇게 보셨나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제가 이 교보 앱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로 옆에 같이 묶을 앱 옆으로 가져갔더니 얘네가 이렇게 폴더에 담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책이랑 관련된 어플이어서 책이라고 그룹 이름을 정해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 앱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합쳐 놓으면 우리가 들어와서 계속 넘겨서 확인할 필요 없이 그 폴더, 그 그룹에 들어가면 우리 서랍 열면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면 그 해당 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분야의 앱끼리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앱들이 설치가 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이 앱은 한 번도 안 썼는데 나한테 필요가 없는 앱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알림창 떴을 때 설치 삭제 이렇게 해서 확인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앱을 설치하고 서랍을 만들고 그리고 삭제하는 것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앱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줌, 화상회의를 모바일로 참여할 때 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앱 설치는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만 누르면 설치가 완료되고요. 그래서 줌 앱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줌을 열면요. 자, 회의 시작 또는 참가라고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회의 아이디를 전달을 해줬다면요. 그냥 따로 로그인 없이 회의 참가 누르시고 회의 아이디 보내준 그러니까 어떤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아이디 받은 걸 여기다 입력하시고 참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로그인 없이 내가 참가자로 참여할 때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구글 계정을 선택한 뒤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새 회의를 열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로그인한 상태로 참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새 회의 누르셔서 내가 직접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의가 지금 이미 열린 거고요. 여기 위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초록 색깔, 여기 줌이라고 써 있는 부분 누르시면은 이렇게 초대 링크가 되어 있어서 여기 초대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초대 링크를 제가 꾹 눌렀더니 초대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카카오톡 아니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기본적으로 회의를 열고 또 회의에 참여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내가 회의를 공유해서 같이 다른 참가자들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PC에서 사용하는 줌과 동일하게요. 이렇게 채팅이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반응들을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줌 회의를 종료할 때는 종료 누르고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하면은 이렇게 줌에서 회의도 진행하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주최한 회의에 쉽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같이 볼 앱은요, 바로 클로바 노트라는 앱인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 음성 녹음 사용했었죠. 사실은 음성 녹음 기본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여기 지금 클로바 노트라는 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바 노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한 번에 최대 180분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음성 녹음을 누르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음성 녹음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을 얘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여기 써 있죠. 자, 녹화 에티켓을 지키면서 우리 이제 다 입력이 됐으면 이렇게 녹화 중지. 녹음을 종료할까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음성의 종류는 강연입니다. 자, 이렇게 음성의 종류를 선택하는 이유는요, 이제 이 클로바 노트에서도 이 음성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텍스트로 만들어 주는데, 그럴 때 일반 대화인지 혹은 강연인지 아니면 인터뷰나 상담이면 당연히 사용자가 늘어나게 될 거라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한 녹음된 음성 기록들을 지금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환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참석자 1, 제가 계속 혼자서 얘기했기 때문에 참석자 1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제가 말했던 거, 이렇게 제가 음성 녹음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얘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성이 높죠.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진짜 인터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명이 만약에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그 목소리에 따라서 참석자 1, 2로 나눠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기록 다 따로 하고 내가 다시 들으면서 내용을 받아 적고 나눠 적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클로바 노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와보면 그동안 내가 했던 이렇게 노트 기록들이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하나 예전에 했던 걸 눌러보면 이렇게 혼자 말할 때는 참석자 1로 나오고요. 그리고 아닐 때는 이렇게 참석자 2가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했던 녹음 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필 위에 누르셔서 편집도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노트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만들기 해서 공유를 이 동안 이렇게 복사해서 공유하겠다 라고 해서 이 노트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노트의 오른쪽 창에 점 3개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뭐 음성 기록을 다운로드 하겠다, 음성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다, 메모를 다운로드 하겠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겠다 라고 하면은요, 내 다운로드 파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노트를 저장하겠다 하면 아예 이 노트 메모 자체를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우리 이제 버스를 예매하는 앱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은, 물론 다양한, 요즘에도 이 버스 예매 어플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주로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카카오티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자, 기존엔 우리 버스 타고라는 앱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자, 버스 타고 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 버스 타는 것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뭔가 한번 이렇게 화면이나 어떤 그 루틴을 보시면은 앱들이 모양만 다르지 사실은 하는 단계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타고라는 앱으로 한번 같이 그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로카 모빌리티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앱이고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앱들이 들어갔을 때 당황을 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광고나 홍보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 보셔서 이렇게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바로 시작하기가 떴을 거예요. 그냥 바로 시작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띄우는 공지창은 뭐 오늘 그만 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버스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출발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출발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동서울에서 출발을 하겠다. 그리고 도착지는 자, 충북의 음성으로 가겠다 라고 도착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날짜, 자,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가겠다 라고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요, 동서울에서 음성을 가는 버스가 이렇게 쭉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보고 아, 나는 자, 8시 차는 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8시 시간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좌석 선택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한 자리는 누가 예매를 해놨고 자녀가 39석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앉을 자리, 자, 저는 기사님 뒤에 앉겠습니다.
자, 앞쪽에 앉을게요. 그럼 5번을 만약에 선택했다 라고 하면 좌석은 선택했는데 아직 예상 결제 금액이 0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좌석을 선택하시고 이 좌석을 지금 이용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일반이니까 일반으로 5번 좌석을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상 결제 금액 1,300원 나오고요. 이제 예매하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 네, 확인하고요.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원 예매가 있는데요. 물론 자주 계속 사용하실 거라면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좀 더 편리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할 때 하겠다라면은 여기 옆에 비회원 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회원 예매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제 생년월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년월일. 자, 6자리로 입력하라고 하네요. 자, 생년월일 누르시고요. 핸드폰 번호도 뭐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비회원 예매를 하겠다 라고 하면 필수 동의하시고 다음 넘어가 주시면 이제 결제 정보가 뜨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내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곳인데요. 자, 카드 꺼내셔서 카드 번호, 유효기간, 그리고 비밀번호 앞 2자리, 생년월일 6자리, 그래서 유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하고 예매하기 눌러주시면요. 예매가 완료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앱이 굉장히 비슷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좌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좌석을 선택하고 나면 결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가 완료되면 예매는 끝난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예전에는 진짜 터미널에 가서 그 시간 맞춰 가서 그 시간에 이 표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려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미리미리 이렇게 가지 않고도 예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해볼 것은요. 바로 키오스크 활용 연습인데요. 자, 요즘에는요, 스마트폰도 이제 조금 적응이 됐는데, 또 예상치 못한, 자, 무인 단말기, 자, 이제 키오스크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식당이나 아니면 다양한 뭐 영화관이라든지 가게 되면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이제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하려고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막 빨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뒤에 사람은 있고 막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당황스럽고 막 뒷사람은 눈치 주는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세요. 이게 꼭 뭐 나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누구나 처음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면 약간 멈칫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또 화면이 또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딱 처음 보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가 좀 당황함을 줄이고자 키오스크 연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 앱 설치하면서 받아뒀던 앱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자, 아까 서초톡톡이라는 앱을 하나 받아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앱 선택해서 우리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에서 키오스크 교육용 체험 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딩을 조금 기다리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다양한 화면이 보이죠. 뭐 무인 민원 발급기, 패스트푸드, 영화관, 카페, 고속버스, ATM, 뭐 KTX, 공항, 병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저랑은 일단은 저희 먼저 패스트푸드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푸드점에는 굉장히 이 무인 단말기가 많은데 또 화면이 왜 이렇게 뭐가 종류도 많고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자, 한번 같이 패스트푸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화면이 화려해요. 자, 근데요, 보시면은요, 자, 위에 거는 그냥 이런 메뉴가 있다는 홍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주문하려면 터치하래요. 그쵸? 그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이렇게 뜨죠. 매장에서 식사를 할 건지 아니면 테이크아웃, 포장을 해갈 건지. 자, 저희는 매장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에서 식사를 누르고요. 자, 여기 메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차근차근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저는 건강한 치즈버거를 하나 먹겠습니다. 자, 메뉴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고, 자, 터치를 했더니 바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요. 원하는 구성을 선택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치즈버거 하나 먹을지 아니면 세트로 먹을지 아니면 더 큰 라지 세트로 먹을지 선택을 하래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이 건강한 치즈버거 세트를 하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세트를 터치하면요. 자, 세트에서도 자, 건강한 치즈버거 세트를 선택했는데요. 자, 세트를 선택하니까 또 세트의 메뉴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 저는 감자튀김에 탄산음료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 선택 1, 2 세트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장바구니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합계 주문 금액이 뜨고요. 자, 더 이상 선택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 주문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메뉴랑 그리고 어떤 거 선택했는지 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주문 확인 창이 뜨고요. 아, 확인했더니 맞아요. 그러면 결제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선 안 보이지만 실제 무인 단말기에 카드를 투입하는 투입구가 있겠죠. 그래서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카드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제가 완료됐다고 해요. 우리 주문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주문 번호는 땡땡땡땡이고요. 주문 번호표가 출력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주문 다 하고 꼭 영수증처럼 우리 주문 번호표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문 번호표 가지고 있다가 메뉴가 어떤 몇 번 주문 번호 메뉴가 나왔다라고 하면 가서 내 메뉴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키오스크로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고 또 받아봤습니다. 자, 여기 앱에서는요, 이렇게 처음으로 버튼 누르시면은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체험 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얼마든지 결제하기를 누르더라도 전혀 이거는 그냥 정말 가상의 연습 앱이니까 혹시라도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해 본 적이 있다 라고 하시면 옆에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스트푸드 점에 가서 음식 주문해 봤고요. 자, 하나 더 여기 영화관에 한번 가볼게요. 자, 영화관 눌렀더니요. 이번에도 역시 뭐가 화면이 화려하게 뜨기는 하지만 보니까 터치해 달래요. 그래서 터치를 했더니 자, 이제 영화관 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는 티켓 구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구매. 자, 티켓 구매를 누르니까요. 이렇게 일반 청소년 관람 인원과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2명이 보겠다 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영화,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자, 이 가운데 있는 영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니까요. 어떤가요? 자, 좌석 선택표가 나왔습니다. 자, 좌석 선택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영화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좌석 색깔마다, 그러니까 영화관마다 좌석을 좀 구분해 놓은 곳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구역에 따라 조금 이름도 다르고 그럴 수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색깔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는 2명을 예매할 건데 지금 좌석이 보니까 영화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지금 여기 X표 되어 있는 데는 다 예매가 완료된 좌석이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회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H열 여기 2칸 남은 자리를 이렇게 2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석 선택이 됐으면요. 결제할래요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역시 결제 전에는요. 항상 제대로 눌렸는지 내가 주문한 게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한 이 영화 그리고 2명 이렇게 예매 내역을 확인하시고 결제할래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할지 뜨게 되고요. 우리는 신용카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단말기에 있는 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만 만약에 카드사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 결제로 하겠냐라고 할 때 그냥 결제할래요 눌러주시면 자, 이번에는 티켓 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역시 그러면 영화 티켓 챙기셔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사실은 이렇게 몇 번 해보면요. 가면 막상 화면은 다르고 메뉴도 다른데요. 몇 번 해보면 그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난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잘 못하겠더라. 그리고 혹은 그런 경험 얘기 많이 듣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못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몇 번이라도 더 연습해 보시고, 오히려 이렇게 키오스크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익숙해지는 방법,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의외로 또 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눌러보시고 또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설정 기능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는 앱들, 기록하는 방법들도 알아봤고, 그리고 주로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앱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우리 스마트폰 정말 우리 몸처럼, 우리 일부처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다 더 그러니까 내 필요에 의할 때, 내 필요가 할 때는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또 잘 사용하시고, 또 스마트폰과 멀리 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할 일을 또 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시면서 건강한 스마트폰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